바로 없애요. 없애면 바로 나오면 좋지요. 얘도 쟤도 교집합이야. 얘는 바로 없으면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일단은 A 교집합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분배의 역방향으로도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교집합 B하고 교집합 B가 동시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놈을 이걸로 모아줄게요. 그러면 A 합집합 A의 여집합 하고요. 교집합 B가 됩니다. 그러면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이 되죠. 그치? 자, 직관적인 이해를 해본다고 치면은 전체 집합이 있으면은 자, 여기 A하고요.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전체 집합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 여집합 B, 그러니까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분배시키세요. 형태가 분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교집합과 합집합의 콜라보레이션이 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정리하시면은 자,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하고요. 그리고 무엇에 합집합 여기 A의 A 교집합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요놈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녀석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시면은 분배를 합시다. 분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B 교집합 B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걸 보니까 바로 생략을 하던데 괜찮아요. 그거는. 자, 그리고 B 교집합 C 자,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이제 정리하시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A와 A의 교집합에 그렇죠. 얘는 공집합이 되고요. 공집합과 A 교집합 B니까 얘는 A 교집합 B가 A 교집합이구나. A 교집합 B가 나오겠죠? 라는 걸 일단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자, 얘가 뭐예요? B 교집합 B는 B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B와 무엇의 합집합이에요? B 교집합 C의 합집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이건 뭐가 될까? B 교집합 C랑 B의 합집합은 비교집합 C요. 비교집합 C가 되지? 왜? 얘가 요놈에 포함되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A 교집합 B와 무엇의 교집합? B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면은 A 교집합 B가 B의 부분집합이죠. 포함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A 교집합 B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B가 아니라 B 교집합 C 아니에요? B 교집합 C? 합집합인데? 둘이 합하면 B가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B 교집합 C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 아, 네. 그쵸. 네. 그래서 합하면은 B가 되겠죠. 오케이? 네. 자, 넘어가서 자, 한번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얘를 두 개 다 일단 연산 법칙을 통해 가지고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 짓을 왜 하냐면 우리가 연산할 때 써먹는 기술들을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A 차집합 B. 거기서 빼기 C를 했어요. 자, 이거 하고요. 자, 우변은 뭐라고 돼 있냐? A 차집합 B 합집합 C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연산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산으로도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좌변 정리하시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여기다가
차집합 C니까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돼요. 교집합 C의 여집합. 그쵸? 자, 그런데 교집합 연결돼 있을 때는 요 괄호 없애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A와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의 교집합입니다. 자, 우변은 보겠습니다. 우변. 자, 우변은 A 교집합 뭐예요? B 합집합 C의 차집합이니까 요걸 하나의 집합으로 보시고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요놈 이제 정리하시면은 A 교집합 뭐시기 B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랑 똑같아요? 교집합 그러면은 요거 없애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가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A, B, C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것은 A 교집합 B, A 차집합 B죠. 그럼 여기에서 이 영역에서 뭘 뺀 거예요? 이 영역에서 C를 뺀 거예요. C랑 겹쳐지는 부분을 뺀 거야.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겹쳐지는 부분 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얘도 보시면은 A, B, C가 있다고 하면은 이 녀석 A라는 녀석에서 B 합집합 C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놈 A 하고요 B 합집합 C에 겹쳐지는 부분을 빼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빼는 거야? 요 부분, 겹쳐지는 부분 요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요 부분들을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개가 같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A 차집합 B, B 차집합 C.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차집합에 대해서는 연산 법칙이 적용되는 게 없어요. 결합 법칙도 안 되고요. 그리고 결합 법칙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미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얘랑 뭐랑 같다고? A 차집합 B 그리고 합집합 A 교집합 C. 자, 얘가 성립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자, 이 녀석 역시 차집합은 교집합의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 차집합 C의 여집합이에요. 그쵸?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A 교집합 거시기 B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쵸? 얘가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드모르간 법칙 쓰시면은 B의 여집합과 합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C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합집합 A 교집합 C가 돼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다시 정리하시면은 얘는 A 교집합 B가 C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B고요. 얘는 합집합. 결국 얘랑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중간까지 가고 여기서 중간까지 가서 중간에서 만나게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연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벤 다이어그램. 자, 이 두 개 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정리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히 연산을 안 하고 이걸로만 확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꼭 연산 법칙 써야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만으로는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자, 아무튼 자, 요거 표현하면은 A에서 뭘 빼는 거예요? A에서 B 차집합 C를 빼는 거예요. B 차집합 C가 뭐예요? 얘는 B에서 C를 뺀 거니까 요 놈이에요. 요 놈이에요. 그럼 겹쳐지는 부분을 빼야 되죠? 뭘 빼야 돼요? 요 부분이 겹쳐지잖아. A에서 빼야 되는 게. 그래서 요 놈 빼는 거예요. 요 놈 빼고. 요 놈 어차피 대상에서 제외되겠고 요것도 빼야 되겠죠. 어차피 빼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는 A 차집합 B가 요 놈이잖아요. 그치, 요 놈. A 차집합 B가 이 놈이에요. 이 놈하고 A 교집합 C가 뭐예요? A 교집합 C는 요 놈이잖아요. 여기 같이 겹쳐져 있는 이 놈의 합집합이죠. 그러므로 얘가 나타내는 영역도 역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랑 똑같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연습을 하시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67번 유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앞에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는 거라서 요거는 굳이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좋긴 합니다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68번. 자, 연산을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집합의 연산을 새롭게 정의했고요. 자, 이게 앞에 거 내용이 잘 들어가 있으면 사실 67번도 그렇고 68번도 그렇고 어려울 게 전혀 없기는 해요. 자, 그러면 연산을 그대로 써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혹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자, 그거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보시면 좋은데 자, A 연산하고요, B. 자,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연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일단은 요것이 그대로 저기 기운, 이은, 디귿에다 넣어서 정리하는 거는 연산의 영역이에요. 연산의 영역이라서 그대로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기는 돼요.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기역은 전체 집합과 공집합이 뭐냐? 자, 요 녀석의 연산을 얘기했어요. 전체 집합과 공집합. 그러면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사실은 되죠. 합집합,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전체 집합이 되죠. 왜 전체 집합이 돼요? 얘가 뭐예요? 얘가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가 될지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요 녀석이랑 전체 집합과의 합집합이에요. 전체 집합과의 합집합. 그럼 얘는 당연히 이 어떤 함수가 어떤 집합이 됐든 얘의 부분 집합이 되죠. 그치?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와 B가 있으면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A하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요 영역이 돼요. 이 영역. 이 영역을 합한 거예요. B의 여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사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새롭게 연산된 집합은 얘는 B의 여집합에다가 무엇을 합한 거다? B의 여집합에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참고로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영역을 분할한 거예요. 영역을 분할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새롭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 이 녀석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합집합, 머시기. 전체 집합하고요. 무엇의 공집합의 교집합이죠. 그렇죠? 네? 맞나? B의 여집합과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죠? 그렇습니다. B의 여집합하고 A. 네. 잠깐만. B의 여집합이구나. B의 여집합이네. 순서대로 안 써가지고 헷갈리네. 자, 그래서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게 전체 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써요. 공집합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거시기. A, B의 교집합이니까 전체 집합과 넷의 교집합, 공집합의 교집합. 그러면은 얘가 공집합이잖아요. 얘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인데 얘가 전체 집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자, 기억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기억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68-1번 해서 68-1번 비슷한 녀석이에요. 68-1번하고 2번을 풀 건데 68-1번을 한번 두 개 다 해보자. 두 개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68-1번과 68-2번 두 개 다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해야 돼. 오케이.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여집합 B는 그냥 공식이에요? 응? 아니, 문제에서 여집합 B는 그냥 공식이 아니면 B가 있어가지고 저 여집합 쉬운 거예요? 뭐라고? 아니 공식 몇 번? A 합 B 공 B 이렇게 되는데 다시. 아 이거 얘는 원래 깔려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연산. 네 이 연산 자체는 여기서 정의한 거야, 새롭게. 마치 어떤 함수 얘기하듯이. 그러면 그냥 A 연산 B는 그러면 여집합 A는 A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A 여집합 이거? 네 이거 왜? 아 뭔가 이거 좀 이 연산 세모 연산이잖아. 얘를 이렇게 약속하겠다는 거잖아. 그지? 아 지금 그러니까 연산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A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 자, 하고 있습니다. 자, 68-1번도 사실은 그대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얘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 합집합 B에서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기준으로 조금 변형을 해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서 그걸 좀 해볼게요.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A 합집합 B에서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에 뭐가 돼요? 차집합 뭐가 됩니까? 이 식을 정리를 좀 할게요. 식으로 정리해도 되니까 얘는 분배를 하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요. 그리고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뭐냐? A 차집합 B라는 거야. A 차집합 B.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공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1, 2, 3, 4, 5번 하기가 되게 쉬워지죠. 자, 1번 A에서 공집합을 뺀 거예요. A 차집합, 공집합. 그럼 얘는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훨씬 간단해져요. A 합집합, 전체 집합은 A에서 전체 집합을 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공집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또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번은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A에서 A 여집합을 뺀 거니까. 그쵸? A에서 A와 A의 여집합을 A에서 A 여집합을 뺐다는 얘기는 A에서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뺐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식 그대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 A가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5번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68-2번은 2번. 자, A가 1, 2, 3, 4, 5고요. B는 3, 4, 3, 5, 6이에요. 겹쳐지는 게 5밖에 없고 3하고 5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A 연산 B를 어떻게 했어요? A 연산 B를 어떻게 정의했냐? A 교집합, A 여집합. 자, 얘를 여집합을 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A 합집합 B. 거기서 A 교집합을 뺀 거예요. A 교집합 B를 뺀 거야. 즉, 두 개의 합집합에서 뭘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집합을 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 A라는 녀석, A 뭐시기? A 연산 B의 원소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합집합은 뭡니까? 합집합은 1,
2, 3, 4, 5, 6에서 뭘 빼요? 3, 5. 3, 5를 빼면 되죠. 자, 이렇게 따지면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1, 2, 4, 6.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요 집합 있잖아요. 교집합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A 차집합 B. 자, 합집합 B 차집합 A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사실은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통째로 조금 외워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솔직히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녀석이 보통 주어져요. 이 녀석이 보통 주어져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은 이런 녀석이거든요. A와 B가 있으면은 A 차집합 B가 요 놈이죠. B 차집합 A가 이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자체가 요 형태를 얘기하는 게 돼요.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을 빼버렸다. 자,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대칭 차집합이 성립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는 대칭 차집합이고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따로 이렇게 책에서 정의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문제에서 69번 유형 문제를 한번 볼게요. 69번. 자, 밑에 나오는 성질들이 있는데 성질들은 나중에 가서 보셔도 돼요. 나중에 가서 보셔도 되고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다. 자, 1번 A 연산 B 하고요. A 연산 B를 뭘로 했어요? A 연산 B 자체를 우리가 대칭 차집합으로 정의를 했어요. A 차 B 합 B 차 A. 그렇죠? 그럼 1번 여기서 A 차 B A 연산 B 하고요. B 연산 A는 어떻게 돼요? 여기 위치만 바뀐 거잖아요. 위치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이 녀석이 B 차집합 A 하고요. 합집합 A 차집합 B인데 합집합은 자리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치?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결국 A 연산 B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도 그렇고요. 3번도 그래요. 2번, 3번, 4번, 5번. 자, 이런 녀석들 전부 다 A 연산 A는 뭐예요? A 차집합 A는 공집합이죠. 그리고 A 차집합 A는 공집합이에요. 얘가 어떻게? 합집합으로 이어져서 얘는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새롭게 정의된 집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요런 녀석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녀석이 있으면 얘를 이걸로 이 녀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은 3개짜리 집합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고, 자, 요 정도 하고 문제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정도는 문제를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되어집니다. 자, 183페이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183페이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배수집합과 약수집합이에요. 배수집합과 약수집합. 자, 이거는 그냥 새로 이 녀석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연산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A2 하고요. 자, 배수집합과 배수집합.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약수집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배수집합과 약수집합. 자, 일단 만약에 우리가 AK라는 녀석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쳐봐요. X는 K의 배수다. 자, 이렇게 정의한다고 많이 사용되는 거라서 나온 거예요. 대칭 차집합처럼. 자, 그러면은 A2가 있고요. A4가 있어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4의 배수집합이고요. 얘는 2의 배수집합이에요. 어떻게 돼요? A와 A4가 A2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요. 만약에 A 3하고요. A 6하고 자, A 9에 교집합은 어떻게 될까? 자, 포함관계 이거 생각하시고 자, 교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6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9의 배수이기도 하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얘는 무슨 집합이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의 18, 즉 18의 배수 집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난 이걸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외우라고 하진 않고 과정을 그냥 좀 이해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야. 과정을 이해만 하면 돼요. 배수 집합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타내는 숫자가 뭔지를 써보면 알 수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2, 4, 6, 8이잖아요. 얘는 4, 8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얘에 포함된다는 거는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지? 자, 그리고요. 이 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A6하고 A6이라고 하는 건 6의 배수의 집합인 거고 그리고 A9, 9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얘를 A18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약수 집합을 정의를 해볼게요. 약수 집합을 정의를 할 건데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보세요. X바 X는 K의 약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K의 약수. 그러면 여기서는 B2하고요. B4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쟤랑은 반대예요. B2가 B4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렇죠? 자, 이것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약수가 나오면은 B2라는 녀석이 예를 들면 숫자가 커지더라고. 유추할 수 있단 말이야. B2가 뭐가 돼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1하고 2라는 집합이고요. B4는 뭐예요? 숫자가 커지더라도 할 수 있어요. 1하고 2하고 4예요. 그러니까 B2가 B4의 부분집합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요. B2와 B6하고요. 교집합 비슷한데 B9 교집합은 뭐가 될까요? 얘는 B3이 돼요. 왜? 6의 약수이면서 9의 약수인 건 공약수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B3 최대 공약수의 약수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주지도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만약 예를 들면 B 합집합 B6하고요. 합집합 B9에 대한 정보를 줘요. 요걸 쓰라고요. 이걸 쓰라고요. 이런 거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요? 교집합 A, B, 뭐 되냐? 예를 들면 A를 씁니다. A 써서 배수집합을 같이 섞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면 A3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기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결국 B3하고요. 교집합 A3이다. 얘를 먼저 계산할 수 있잖아. 같은 약수집합끼리는. 아니지, 합집합이구나. 연산, 요거를 이렇게. 자, 그래서 A3, 교집합 B6 하고요. 합집합, 이런 식의 연산을 한다고요. A3, 교집합 B9. 자, 그러면은 A3, B6은 뭐가 돼요? 3의 배수니까 3하고 6밖에 없어요. 자, 3하고 6. 그쵸? 자, 그리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B9에서 3의 배수니까 3하고 9가 돼요. 그럼 요거의 합집합이니까 얘는 3하고 6하고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연산 과정을 그냥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남았네. 조금 뒤에 하나 남았는데 자,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명제랑 절대분식 가능한 끝낼 거니까 월요일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숙제가 오늘은 숙제가 좀 끌릴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거 꼭 챙겨주시고 자, 일단은 여기 숙제만 좀 써놓고 자, 다 못한 숙제들은 꼭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일 오픈이세요? 어? 내일 오픈해요? 내일? 뭐 들었어가지고 뭐 모르는 거 좋은 거 봐. 그래, 6시. 지한이도 내일 6시. 알죠? 그리고 의석이는 6시에 본다고 그랬지.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한이랑 재현이 오늘은 좀 좀 주시고요. 자, 142페이지에서 142페이지 번호로 얘기하는 게 페이지로 할게요. 번호가 중간에 걸릴 수가 있어서. 자, 오케이. 자, 162페이지까지예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뭐만 하냐? 근데 지금 좀 애매합니다. 노멀 여기는 사실 노멀 문제가 좀 많고 베이직 문제도 좀 많아서 월요일까지면은 노멀 역시 노멀하고 터프 하세요. 하는데 여러분들 숙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같긴 한데 이거 하실 때 자, 할 거는 많이 세요. 베이직 빼고 대표 유형 빼세요. 빼시고 하는데 내가 시간을 만약에 도저히 못 내겠다. 그래서 이걸 조금 미뤄서 예를 들면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늦게 할 것 같다 하면은 노멀만이라도 좀 먼저 하세요. 노멀만이라도.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세컨드로 하세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냥 쭉 하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다 해오셔야 돼. 노멀하고 터프만. 자, 고생하셨고요. 조심히 가시고. 그리고 쌤이 자 가기 전에 아무튼 쌤이 어쨌든 화를 짜증인지 화인지 뭐 아무튼 내면은 미안한데 자 문제 하실 때 수학 공부 하실 때 바쁜 건 알겠다만 자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좀 하시면 훨씬 더 좀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저기 뭐야 이 명제까지 다 끝나면은 마플에서 아니다 명제 끝나고 나면 기한 초과된 것들 저 함수 파트에서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그 박제해 놓고서 그냥 그거는 그냥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때 그 부분들은 시험 준비할 때 오답 겸 보고 다 채울 거예요. 나중에 채울 겁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서 가시고 자 재현이랑 지한이는 내일 6시에 보도록 합시다. 조심히 가세요. 의석이는 6시에 끝날 것 같아요. 응? 6시에 끝날 것 같아요. 내일 네. 6시? 제 일정 보니까 저는 5시쯤에 미용실을 가래가지고 미용실 끝나면 머리 커트하는 거지? 아니 저 그 매직 했는데 2시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 30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네. 공수2가 이게 금요일하고 월요일 있었잖아. 네. 공수2 금요일하고 월요일 수업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2시에 오라고 했지. 네. 그치? 그때는 오셔야 되는데 그 전에 그때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중간에 영상을 꼭 좀 봐주세요. 정규 수업 영상은 꼭 봐. 정규 수업 영상은 꼭 보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문제 풀이하는 것도 해설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해설하는 거를 그러니까 숙제할 때 그냥 생으로 하겠다 좋습니다만은 애들이 질문한 거 있지. 질문한 거를 물론 카메라는 안 나와. 그 대신에 바로 푸시고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바로 한번 푸시고 해설 보면서 바로 가져가. 바로 이제 습득을 좀 해봐. 알겠지? 솔직히 개념 영상은 쭉 그냥 보고 있으면 되잖아. 그쵸? 뭐 책 보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 대신에 숙제는 숙제대로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숙제를 미리 그걸로 같이 하는 거야. 좀 쉽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영상은 저기 우리 톡방에 다 올렸거든. 단톡방 있지. 네. 거기 올렸으니까 그걸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몸도 안 좋은데, 지금 몸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뭐 이렇게 계속 퇴근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아무튼 중간에 이렇게 로스가 나면, 내 맘도 내 맘이지만, 본인도 그 로스 시간만큼 그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아무튼 잘 먹고, 알겠죠? 잘 먹고 건강 빨리 회복합시다. 네. 그래. 옷 좀 그리고 몸 안 좋으면은 저기 막 바람막이 같은 거라도 하나 입고 다니고. 춥잖아. 냉방 때문에. 이게 남자놈들이 꼭 이래요. 안 먹어서 탈라고. 더운데 추운데 견뎌서 탈라고. 에휴, 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은 좀 어렵고. 네. 알겠습니다. 영상 꼭 봐. 댓글 남기고.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가. 안녕히 계세요. 아이. 으쌰.